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350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비를 뚫고 오신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곽동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곽동수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노정열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개그맨이라고 하셨죠. 미국에서는 연준이 빅스텝 또 자이언트 스텝을 담당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윤통이 도어 스텝이 아무튼 스텝이 꼬이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사타파 개국보는 스텝이 꼬이지 않도록 늘 몸가짐을 잘하겠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좀 전에 제가 그 템플을 보면서 안녕하십니까. 정치 클리핑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다가 정치 클리핑 이렇게 했습니다. 맞죠? 왜냐면 제가 그거지 뭐. 요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제가 지난주에 좀 무리를 했는지 몸이 그렇죠.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갖고 좀 밤새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해서 월요일 사실 어제 방송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한 500개가 왔어요. 문자 행동이군요. 총수 방송해 주거라 죽어라. 이상한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거라. 미네분이. 오늘 그래도 역사학자에게 그 시대 읽기뿐만 아니라 오늘 두 개나 진행하고 정수님 핑계를 대지 너무하네. 말거라.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력 보강 차원에서. 네,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지금 조금 비가 와서 차가 좀 많이 밀리는 관계로 여의도에서 좀 한 2, 3분, 5분 사이에 도착할 거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는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오시면 하는 걸로 하고 네. 우리 먼저 두 분은 비 오는데 뭐 물 새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집에? 늘 셀 틈 없이 반디하고 있는데 뒤에 제목 잘 뽑았는데 오늘 아주 희소식 중에 희소식입니다. 예. 근데 처음에 우리 노정열 방송님이 말씀하셨더니 미국이 지금 연준에서 금리를 2.25를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이죠. 자이언트 스텝은 좀 있으면 연말 되면 진짜 주택담보대출 8% 넘는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경제 코너가 있으니까 네. 금요일 날 2시에 여러분들에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방송한 지 벌써 3년이 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350회고요. 20. 그러네요. 2년 반이 만으로도 넘었네요. 그렇잖아요. 2020년 했고 2021년 했고 2022년 3년째. 그래도 장수 프로그램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있는 프로입니다. 곽동 선생님은 요즘 20만을 향해서 순항하고 있습니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데 제자리 스텝을 걷고 있고 정말 조심하십시오. 잘 안 났습니다. 아유. 지금 7월 말까지 반깁스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통력이 생겨가고 있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비 올 때 되면 어디가 저리거나 아프다 하는 게 있었는데 비가 오려나. 그런데 이젠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고 그 대신 좋은 점이 있다면 비 오고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질 때마다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같이 떨어지고 부정평가가 올라가면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 미워하는 사람들 쟤 잘 못해 하는 사람들이 불과 얼마 사이에 10.5%가 올랐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이어서 좀 저리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 먼저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지금 10.1% 폭락해서 32.5. 뉴스핌 여론조사죠. 네. 지금 RN서치. RN서치 결과가 뉴스핌의 의뢰로 한 거죠. RN서치에 따르면 뉴스핌 의뢰로 지난 9일에서 12일간 나흘간 조사를 했는데 지금 32.5가 집계가 됐어요. 부정평가는 무려 63.5%. 와. 이거 집권 말기에도 이렇게 나오지 잘 안 되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달 사이에 10%포인트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 게 임기 말이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더욱더 웃긴 거는 그쪽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부정평가가 50.7 그다음에 급증을 하고 있고 그 참 이런 거 보면
국민들 중에 정권 교체의 열망으로 찍었던 사람들 중에는 이미 다 돌아선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응답하는 비율 가운데 천 몇십 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일반적인 국민들 가운데서 아예 응답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원래 뭔가 어떻든 그냥 한번 들어보자 한낮에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바빠 죽겠고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뭘 응답 그러고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조사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말 되면 주택담보대출 8%, 윤석열 지지율 8% 이렇게 나란히 가는 일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60대 이상과 TK에서도 부정평가가 높습니다. 근데 에이, 그럴 걸 왜 찍었어 그래. 저는 그럼 원인이 무엇이냐? 저는 윤석열만 자기가 왜 지지율이 떨어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자기는 지지율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 말은 정말 독선적인 것이고 정치 영역에서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었는데 먼저 많은 사람들이 꼽고 있는 게 편중 인사, 네. 인사 실패, 그다음에 물가에 치솟는. 근데 대책 같은 게 대통령의 언행이나 어떤 그 계획 같은 게 안 보이고 그다음에 독선적이다. 거기에다가 이제 편중 인사 문제는 인사 실패 분명히 장관급 4명이 낙마했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 검증을 한동훈이가 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한동훈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사 검증 왜 아무도 책임 안 져요? 제대로 알아보자니 위에서 강력하게 미는 거고 송홍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공정거래위원장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 기업에게는 저승사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대학교 후배 이러고 추천했으니 그걸 누가 이 사람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 놓고 앉아서 외모 평가했던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수겠지. 일단 올려봐. 이러고 있다가 청와대 비서관까지 하면 5명째 낙마합니다. 이거 이러기 쉽지 않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경북대 의사인 자기 친구 오랜 40년 지기를 겠다 의사를 뽑았다가 그 다음에는 정호영 씨. 뭐 차 갖다가 정치 자금으로 샀다 팔았다 뭔가 복잡하게 개운치 않았던 김승희 씨. 예, 이렇게 둘이 연속 난마해서 보건복지부 장관 없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나 이 환자들이 주변에 생기기 시작하고 감염됐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쉽게 한동훈도 미국 갔다 와서 걸렸거든요. 더 황당한 코로나. 거는 우리는 국민들이 이 문 대통령 K방역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해줬고 특히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국민의 영웅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질병관리청장 이름하는 국민들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없습니다. 차관급인데 이 정도로 지금 보건복지 행정 엉망이라는 거죠. 너무 웃긴 거는 코로나가 이렇게 다시 4만 명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제2차 유행이 또 번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어요. 그렇죠. 장관도 없고 차관 주제로 이번 금요일 날 대책 회의를 한다는데 뭐 거리두기를 어떻게 할 건지 원래 그거 안 하기로 하고 핀포인트 이러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방역 실태를 공항에서 살펴보니까 양심에 맡겨서 스스로 증상이 있으면 적고 나간다. 이걸로 정리가 됐다는 거 보면서 무대책 상팔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 씨가 이게 뭐 도어 스태핑 약식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안 한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하루 만에 또 하겠다. 그러더니 원거리 방식으로 전환을 하고 7m에서 8m 떨어진 간격을 두고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폰을 들고 하지 않으면 어저께 만행이 나왔던 게 이 정도에서 다들 나오셨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멀리 떨어진 저희 정도 거리의 2배잖아요.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 코로나 썼죠. 때문에 거리를 두는 거예요? 네, 뭐예요? 도대체? 맞아요. 코로나? 근데 명분은 기자들 11명 걸렸다고. 네. 근데 지지율이 이제 1인 1망원을 하니까 도어스태핑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랬는데 본인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 기자가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되니까 크게 이러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윤석열이 네. 안 들리나고? 안 되니까 크게 크게. 이게 무슨 해운도 아니고 크게. 군대도 아니고 그러고 반말짓거리 하듯이 기자들이 또 크게 얘기한다. 그래갖고 보면서 이 만행 본인은 하루 도어 스태핑 안 했더니 지지율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반대로? 이거 하면 할수록 더 빠질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 응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할 때마다 실수가 나오고 오직하면 돌발 영상에서도 이제 그 크게라고 반말하는 모습을 집중적으로 짜갖고 편집하는 영상이 나왔어요. 정권 말기에 일어날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그러면 조크가인가요? 조크가? 좋아, 크게 가. 조크가.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보면 윤석열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물가 잡아달라는 거거든요. 63.1%가 윤석열 지금 물가 대책이 없다. 계속 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 이거 뒤로 오세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근데 단순히 그 1일 1망원 때문에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하는 건지 이것도
지금 원거리 도어 스태핑 이게 그림을 보니까 너무 웃기네요. 네. 맞아요. 이런 그림인데 완전 윤 씨가 여기 있고 나머지 기자들이 여기 있어요. 저쯤 되면 윤석열 앞에다가 이 메가폰 쥐어줘야 됩니다. 여행자 그 하듯이 옆에 스피커 차고 딱 들고 대통령입니다. 이런 거 해야죠. 그래서 사실 대안으로 나온 게 공간을 하나 마련해서 마이크로 하고 저쪽은 화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안 할 수 그럼 있죠. 비말 차단하게 맞습니다. 투명록 만들었던 거 이미 코로나 때 다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라는 거지 뭐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닌데. 그 대통령이 꼭 길거리 서가지고 없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출근하는데 누가 들어오자마자 그러고 너무 많이 물었는데 기자들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하고 어저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는 도중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 우리 김현정 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비대회의가 어서 오십시오. 비공개회의가 있어가지고 예. 예, 약간 늦었습니다. 박수가 막 터져 나오네요. 우리 셋은 반응이 없었는데. 그러게 말이야. 비가 하늘이 뚫린 것 같이 많이 오네요. 아니 비공개 회의지만 여기 와서 공개를 하면 무슨 소리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는 거지. 예, 아니, 여러분이 월스 우리가 김현정 위원 나오실 때는요. 기자들 앞에서는 어느 정도만 모두 발언 정도만 예.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비대위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는데 우리 김현정 위원께서 여기 오셔갖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니까 어차피 지금 다 이따 알려줘야 저희가 될 한번 물어볼게요. 거니까요. 네. 예, 물어보도록 오늘은 또 이재명 의원하고 또 식사까지 하고 왔습니다. 갑자기 축하합니다. 부럽네. 어, 둘이서 그것도. 야. 잼미어드네. 1대1 단독 식사를 이야. 축하합니다. 잼미어드네. 여기 온다고 얘기하셨겠네요. 하셨어요. 예. 네, 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 이종원 대표 가갖고 잘하시라고 했겠어요. 지난번 밤샘 농성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저희 윤석열 지지율 얘기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예, 위원장님 예, 나중에 예. 민주당 얘기 예, 좀 예. 하고 일단은 윤석열 지지율 일단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코로나는 4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물가는 치솟고 있습니다.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좋지만 이거 이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진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이거 진짜 잘하시잖아요. 예.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라 그래요? 그 오늘 한은에서 0.5% 5포인트 올렸잖아요. 네. 그래서 2.25포인트거든요. 예, 예. 금리가. 근데 이게 지난번에 1.75 때 그냥 그 1.75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10조 원 정도가 그냥 이자 부담이 더 그렇죠. 늘어난다고 했는데 이번 것까지 하면 한 17조 정도가 그냥 그렇죠. 늘어나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7월 달에 그 연방준비제도에서 FOMC 열어서 또 추가 인상될 그 앞으로 세번 더 가능성이 남았다는 예상이 소리도 되고 있더라고요.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럼 또 역전돼서 또 올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그 돈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는 게 있으니까 은행은 어떻게든 이자율을 조금 올리는 걸 좋겠다라고 하지만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서 대출 안 받아 쓰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결국 이자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 연동돼서 올라가는 다른 시중은행 금리도 대부분의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참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달 만에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를 국민들께서 이제 앞으로는 학습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동안에 60, 80, 90 선배님들도 이명박근혜 때 헷갈리셨지만 돌이켜 보면 경제는 진보예요. 그렇죠.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 딸과 손주들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 선배님들 이제는 이제 학습이 이거 윤석열로 끝내야 됩니다. 네. 거기에다가 이제 도어 스태핑까지 얘기했고 우리 윤석열 씨가 일본 대사관을 찾아갖고 아베 조문을 했대요. 예, 근데 그 사진 각도가 네. 우리나라 언론에 내온 각도하고 일본 사진 언론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살짝 목리에 숙이는 정도였다면 일본은 더 내려간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과정에서 찍힌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민 민심을 생각해서 조금만 숙인 걸로 나오고 근데 일본에서는 동영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그게 맞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게 되면 참 이런 것까지도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나 하는 느낌의 실망감이 컸습니다. 네, 어쨌든 뭐 윤석열 이런 것들이 도움될 거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뭐 탈북 어민 북송 당시 뭐 사진 공개하고 그거는 민주당에서 대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TF 팀에서. 네. 그 김병주 의원님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저쪽에서 하태경이 오히려 돕고 나서고 있고 뭐 그런 거 있는데 그게 오늘 그 우리 회의 때 그 김민기 총장이 네. 그 당시에 그 저기 뭐죠 국방위원회라네요. 네. 그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 당시 상황을 잘 아는데 그때 그 16명 사살한 게 북쪽에서 있어서 그 영상은 없는데 그 SI라 그러죠. SI. 그 첩보 정보 네. 그거에 의하면 그
그 사람들이 16명을 사살하고 한국으로 넘어오려고 할 때 한국에서 못 넘어오게 그 뭐 사격도 가하고 막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대응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살인마예요, 그 사람. 그래서 그거를 다 까면은 저 진실이 다 확인된다고 자신 있게 하시더라고요. 민주당인 거는 제가 보면 쫄릴 건 없는 거 보이고 일단 뭐 계속 윤석열 얘기 좀 계속 하다가 민주당 얘기로 들어가죠.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씨의 지지율이 저렇게 30%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권력 싸움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보면서 아 쟤네들도 이제 큰일이다. 이제 당에서 어느 정도 좀 으쌰으쌰 정치로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을 국민의힘에서 뭐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딱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진윤, 친윤 대 진윤 또 옛날에 찐박 대 친박 싸움 하듯이 찐유는 또 따로 있는 거죠. 진유는 또 누구냐? 와, 이런 싸움이 벌어지니까 너무 땡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권선동과 보이지 않는 장제원의 힘겨루기 싸움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제원이는 자기는 진윤, 권선동은 좀 그 친윤에는 가깝지만 윤핵관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네들끼리 견제하는 거로 있으면서 불화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할 때 되면 아직 앙금이 남아 있다는 건데 요즘 주목해야 될 입이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권성동입니다. 입만 열면 사고를 빵빵 치는데 권성동이 장제원과 문제 불화설 없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러고 났는데 지금 불화설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 조경태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뭘로 싸우냐? 윤석열 그 대통령 사진을 중앙 당사에 걸고 각 지역 당사에도 대통령 사진인데 걸어야 되지 않겠냐? 네. 라고 말을 꺼내고 용감하게 나 이렇게 윤석열 빨아주고 있어요를 외치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그때 조경태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왜냐?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진이 둘 다 감옥 가면서 모든 당사에서 사라졌던 게 몇 년 전입니다. 근데 그거 잊어버리고 야 대통령 사진인데 걸어야지 왜 없어졌지? 다시 걸자. 이 대통령 사진을 걸면서 이런 논쟁으로 한가롭게 하고 있으니까 장제원이 봤을 땐 권성동 저거 입만 열면 사고인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어느 정도 제압을 했으니까 다음 차기 당권을 갖고 싸우는데 김기현이나 이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조기 전당대회 하자. 네. 자기가 좀 어느 정도 그래서 40명 공부 모임 만들고. 근데 권선동은 자기가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시간을 어느 정도 끌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원권 정지로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윤석열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은 이상은 이런 결론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윤석열과 전에 미팅이 있었고 징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윤석열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조기 전당대회 하던 쪽들은 사실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고요. 이 과정을 누구보다 눈여겨서 봤었던 게 지난번 윤석열과의 대결에서 2위를 밀렸던 나경원입니다. 다시 정권을 잡아볼까 했는데 이번에도 실패 잘 안 되는 좀 모양입니다. 있으면 진윤계가 등장할 거예요. 현재 윤핵관 막 그랬는데 진윤계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면 저희가 재밌는 싸움이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다루고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갈게요. 예, 안정권 씨, 페르나 안정권 씨의 누나가 친누나가 홍보실에서 근무한다라는 얘기가 어제 사표 냈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누가 안정권 씨의 누나를 추천했냐 이게 더욱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작년부터 11월서부터 영상 편집 능력을 인정받아서 캠프에서 활용을 했었고 그러다 청와대까지 자연스럽게 갔다. 이쪽은 뭐 코마단 직원이나 이런 분들도 들어가니까 다 그런 순이었을 다 텐데. 능력자들이군요. 네, 문제는 이때 영상 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던 게 안정권 TV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다른 벨 뭐라고 하는 이상한 벨라고? 채널을 하고 있는데 별난 채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편집 능력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와서 여러 번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안정권 씨 스스로가 학력이라든가 경력에 대해서 위조 사항이 많았는데 그 누나도 거기 동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든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지만 우리 늘 이럴 때 얘기하는 들어간 게 문제죠. 그렇죠. 안수경이를 누가 추천했을까? 그리고 분명히 동생이 저렇게 패륜 짓을 하는 걸 알면서도 누나가 홍보실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집회는. 용화대. 이게 하루밖에 안 가는 게 용화대. 연좌제로 하면 안 된다 그래놓고 그 다음날 되니까 바로 사표 썼어. 이거는 얘기 나올 때 진짜 간 보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정부입니다. 하루살이 정부 같아요. 욕 많이 먹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나마 지금 눈치 보다가 사표 냈다 하는데 이것도 수리가 될지 여부 끝까지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이준석 씨 얘기 좀 하면 지금 제가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가 팽팽한 것도 있고요. 많이 나와봐야 51.5%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건을 이런 식으로 성상납, 추행 이런 워딩을 갖고 징계 잘했냐 못했냐 하는데 이거 정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원래 70% 80% 성상납 받았다 그래서 징계한다라고 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70% 80%는 잘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쪽 지지자들도 이준석의 징계는 뭔가 이 정치적인 징계다 이렇게 판단하는 국민들이 좀 눈높이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고 거기에 관련된 증거를 감출하고 지시했다만으로 돼 있는 건데 알고 싶은 건 그게 아니죠. 했냐 안 했는데 그 얘기는 없고 애둘러서 치니까 욕먹는 거죠. 한편 이준석 같은 경우 오늘 광주 무등산에서 그 자기 사진 올려가면서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뭐 이렇게 잠행이라고 하는 며칠 찌그러져 있었죠. 한 닷새 만에 다시 글을 하나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이준석이 어떤 식으로든 조금 조용해졌다가 추진력 얻은 다음에 다시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보면 새 대표를 선출해야 된다 38.2, 이준석 체제 유지해야 된다 36.3. 웃기죠. 야 이렇게 언론에서 이준석을 때리고 윤핵관이 잡았는데 이 팽팽한 거 보면 참 희한한 현상 같아요. 제가 보면. 예. 우리로서는 좋은 겁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나온다는 게. 그렇죠. 진윤 싸움, 이준석 당대표 당권 싸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민들은 뒷전이죠. 항상 보면. 네. 예,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야가 재연절 이전에 원 구성을 하겠다. 지금 아직도 원이 구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잠정 합의를 했다는데 뭐니 해도 법사위 문제가 가장 크게 걸릴 것 같아요. 사개특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김현정 비상대책위원께서 볼 때 이거 원구성 어떻게 얘기 좀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 원내대표 비대위 회의할 때? 아니 그냥 저희는 그 원대가 그 여야 간에 이렇게 협상하는 그런 내용들 잠깐 이제 얘기하는 거 듣는 거 정도고요. 네네. 주로 원내 대표단에서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권성동이 네. 비상식적인 인물이라 막 사과를 민주당한테 하라고 또 소리 지르는 형편이잖아요. 예. 그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 갖고 싶은 건 다 있어서 법사위 갖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까지 기재위, 국방위, 복지위, 과기정통위, 환노위, 국회 운영위까지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7개 내놨던 게 다 민주당이 갖고 있던 쪽입니다. 환노위를 제외하고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요구가 크다는 거는 완전히 100개를 들고 투항해라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7월 17일까지 사실상 이거대로 확정될 거라고 보는 게 민주당이 뭘 뒤집은 전례가 없어요. 딴 거 다 가져가 법사위라도 못 줘 이렇게 나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원내대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서 논의하자. 근데 그렇게 되면 몰상식한 사람하고 이성적인 사람하고 싸우면 몰상식이 이깁니다. 어쨌든 우리 김현정 위원 같은 경우에 어제 10,000명 돌파하셨죠. 예, 1,200명, 1,000명이 넘었어요. 예,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택 김현정이라고 네. 치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평택 김현정. 예, 우리 로렌님이 발로 올려주셨는데 우리 피디님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평택 김현정 TV 들어가 보시면 예, 어제 드디어 그 10,000명을 돌파했어요. 예. 그 양문석 위원장이 4만 명 넘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양문석이요? 양문석. 경남도지사로 도지사 나왔던 출마했던 요즘 핫하잖아요. 전 방통위원 역임하셨고. 네. 제가 그분을 돕기 위해서 진짜 거제까지 내려가갖고 몇 년 전이에요, 그게. 통영. 경남 통영 정점식이랑 붙었을 때. 예, 맞 통영. 멋집니다. 지금, 예. 우리 대변인 할 때 저기가 나와 있네. 1.02만 명. 예, 여러분들 우리 구독 평택 김현정 많이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현정 뉴스쇼가 유명해서 평택 김현정을 꼭 쳐야 됩니다. 예, 김현정 비대위원님 오늘 어떤 민주당에서 일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죠. 오늘 이제 그 비대위는 뭐 월수금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했고 이제 조광특위 열어서 전국의 지역위원장들 지금 인준 절차 밟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한 6군데 정도 빼고는 다 이제 확정이 이제 단수 지역하고 경선 지역에서 확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전준이 룰 바꾼 거 있죠.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10시에 중앙위원회 열어서 의결해서 이제 통과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개 중에 북강 서울 어떻게 됐어요? 최지은 위원장. 북강서울이 다시 보류시켰습니다. 그 최지은 위원장 같은 경우 되게 억울하겠다. 아까 계속 오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이거 방송 때문에 이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이따가 끝나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서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익표 의원이 네. 삼선 출신인데 간다 그랬다가 홍익표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확정됐어요. 예. 근데 사실 거기 서초에 전 위원장부터 김기영 변호사까지도 고생 많이 한 분들이 네, 있는데 네, 사실은 네. 삼선이 간다니까 아무튼 양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프레임이 이제 그 험지로 이제 그 명분이 더 컸구나. 예, 그걸 많이 크게 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남원 인실 순창 같은 경우는 경선하기로 했죠. 박희승하고 이완주 두 사람을 집어넣어서 압축해가지고 이쪽도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경우 경선하기로 하고 하는 것들이 비대위 결정들이 내려졌는데 그 중요한 지역 그 양양자 예, 이번에 비례대표 요 비례대표 3명이 이제 그 말씀하신 양양자 지역구에 그 김경만 비례대표 의원이 거기 이제 신청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주. 양부남 예, 그분 됐죠. 전 부산고검장. 예. 그 누가 양부남이 거기는 됐어요? 지금 보류됐습니다. 거기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들이 신청한 3군데 지역은 다 보류됐어요. 난 내가 예의주시하는 거는 다 보류됐네. 왜냐면 광주 거기 굉장히 중요한 맞아요. 광산인가요? 이제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비대위잖아요. 예. 비대위인데 그 되게 중요한 해석의 지점들이 결정의 지점들이 사실 있거든요. 비례대표들이 이렇게 중간에 지역위원장 공모해가지고 그 비례대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당에서 뭔가 역할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렇게 당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역에 내려가서 지역의 활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이 소홀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총선 때 돼서 뭐 가서 이렇게 경선하고 이런 것들은 둘째치고 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서 또 계속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적합하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새 당 대표가 들어와서 거기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는 저 저는 왜 개인- 양양자 의원 지역구에 제가 관심을 보였냐면 이 양부남이라는 전 부산 고검장 출신은 사실 검찰총장감이었어요. 후보에도 많이 올라왔었죠. 왜냐하면 김호수나 이런 좀 이분은 사실 오히려 더 왼쪽에 계신 분이라서 윤석열 정부와 싸울 때는 이런 분들이 좀 지역위원장을 좀 차지해서 네. 국회에 들어오면 양부남 전 고검장 같은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좀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저는 딱 한 군데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제가 살면서 여럿이 마음에 안 들지만 국회의원 자리를 잃은 게 너무 아까운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단연코 종로입니다. 당대표식이나 했던 양반이 자기 대선 후보 하겠다고 서울 종로 지역구를 광주에서 버렸던 게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누가 맡을 거냐 했었는데 임종석 실장은 사실 거기 나가고 싶어서 몇 년 공을 들였었습니다. 근데 임종석은 깜이 아니라는 게 이번에 SBS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오늘 비대위에서 나왔던 거 결정내고 보니까 곽상원 변호사가 종로로 됐기 때문에 저는 그래 장인어른 믿을만하다. 지역구로 됐군요. 네. 이게 써닌로 노무현 법적으로 대통령의 길을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 아니라 사위가 그 길을 대신 간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종로에 기대를 걸어볼게 된 게 우리 말도 안 되게 지금 들어가고 종로 국회의원 달고 있는 전 감사원장 출신 아무것도 아닌 애국가 4절만 부르시는 그 양반 2년하고 날려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최재형이를 날려버릴 밀어야지. 최재형을 밀어야 곽상원이 종로에 왔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평택은 누가 건드리는 거 없었나요? 저는 비대위인데 다행히 제가 단수로 안주됐습니까? 그러니까 신청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험지죠 좀 이제 어려워졌죠. 아니 지난번에 그래도 표가 엄청 많이 나왔었는데. 아깝게 졌지만 그럼. 점점 좀 도농복합 지역이긴 한데요. 네. 지난 대선에서는 이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네. 내가 비대위원인데 내 지역구에 누가 숟가락 얹으면 밉거든. 미운 정도가 아니지 난리 나는 거죠. 평택시장도 지금 민주당 예, 우리 31개 중에 9개인데 예. 겨우 민주당이 예, 잘 된 됐죠. 거죠. 예. 여러분들 우리 김현정 위원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꼭 민주당에서 국회 배지를 달아야 되는 얼마 사람 중에 남았어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1년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희랑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은 맞습니다. 정말 인재인데 최지은, 김현정 이 영입 인재 두 분만 갈 길을 못 잡고 낙마를 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경험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영입돼 갖고 빼지다는 것보다 아픔도 좀 겪고 힘든 시간 겪어야지 나중에 보면 여의도와 이 지지자들과의 간격에서 네.
그렇게 멀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92명이 있는 원외 지구당 위원장 협회 회장이고 그렇지. 또 비대위원이라는 몇 명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건 우리 그리고 김현정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 표 정치와 실력이 인정받았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항상 그 이루할 때 우리 그 총수님이 말씀하신 저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4년 이렇게 낙선하고 경험을 쌓으면 훨씬 더 의정 활동 단단하게 하게 할수 되면 있죠. 잘할 수 있다.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럼 3선은 그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왜 그러냐면 바로 들어가면 대부분이 그다음 나에게 공천 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개파에 휩쓸리고 그러는데 밖에서 한 4년 하다가 들어가면 지지자들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냐 맞아요, 그거를 맞아요. 보더라고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경험이에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재선에 강병원 당대표 도전자가 이재명도 공천권을 포기하고 친문도 뭐 후보도 공천권을 포기하라. 지금 어차피 민주당의 당대표가 되든 누가 되든 시스템 공천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그렇게 공천권을 휘둘렀다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색이 나온 거죠. 이거 어떻게 봐야 돼 이거? 근데 친문들은 공천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건 왜 사족을 다는지 모르겠네요. 그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라라는 취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친명 친문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요. 네, 그 논리도 좀 그렇고. 그럼 나한테 줘 내가 할게. 잘할 수 있어 나. 아니, 그러니까 전 국민하고 당원한테만 100% 주던가 그럼 그 말을 하던가. 자, 병원아 왜 그러냐 너 진짜 미치겠다 내가 요새 아주 너 때문에 일전에 친구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래 죽겠다 아주. 내 친구 맞네. 병원아 친한 친구예요. 네. 근데 의절했어요 거의. 지금. 병원에 진짜 보내야 되나 이거. 병원 좀 보내주다 우리. 정신을 차려라.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도부 그 선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건데 그 지도부가 지금같이 특히 뭐 경제 민생도 안 좋고 뭐 정부라든지 여당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되게 지금 우리가 선명 야당으로서 유능한 민생 정당 모습을 보여줘야 될 때잖아요. 그럼요. 이럴 때는 좀 강한 리더십이 좀 필요한데 그 지도부가 잘 뽑히면 네. 그 지도부들이 강한 리더십 가지고 좋은 옳은 방향으로 당원들이랑 민심 반영한 그 방향으로 갖고 가면 우리 민주당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맞아요. 꼭 필요한 맞아요. 거죠. 사실 그 전에 지도부를 잘못 뽑아서 우리가 문제가 됐지 지도부를 잘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선거 앞두고 지도부들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은 아직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도부가 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지금 저는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게 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는 원인이 딴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거나 돈을 대출해 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금융위원장 김주현 씨 청문회도 안 거치고 됐는데 이 양반이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안 해주겠다 이걸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라는 거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뺏어버리겠다. 금리 올라가는 거니까 어차피 대출했던 거 회수해야 되는 판에 뭐 연장해 주면 갚으라 그래. 근데 상황이 낮은 게 없고 오히려 코로나는 4만 명 들어가니까 이렇게 모르는 거 할 때 민생 얘기 이런 거 잘 짚는 게 이재명 의원이거든요. 이재명 고문이 경제 관련된 이슈 있었을 때 꼭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욕을 먹어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해야 된다. 경기도가 채우겠다. 이런 거 했듯이. 그러니까 이런 제대로 된 지도부가 있으면 당도 살고 나라도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는데 그렇게 끌고 가야죠.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그 만기 도래하는 게 133조랍니다. 그거를 만기 연장을 중단하겠다라고 그게 취임 일성이었어요. 금융위원장의 김주현 위원장의 일성이었어요. 미친 거예요 이거. 고금리 때문에 지금 증시도 지금 난리 났는데 일단은 연착륙 시키려고 한번 터트린다는 거야 뭐야? 아니에요. 이쪽 사람들은 농담이나 뭐 분위기 파악을 위해서 간 보는 것도 국민들 생각해야 있는 거지. 아니 130조면 거의 국민 부채 지금 1,800조에서 130 한 10분의 1은 좀 안 되더라도 거의 터트린다는 소리고 누가 이걸 만기를 갚겠어요? 제가 경제 라디오 5년 진행하면서 배웠던 경제 관련들의 모습이 있다면 경제는 결국 약육강식이니까 돈 빌려서까지 사업해야 되는 사람은 문 닫아야 된다. 이유가 어떻든. 그리고 국가 경제에 개인 부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지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이 개인 부채다. 상관없다. 망할 건 망하자. 이러고 있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이 대표적이죠. 은행 길들이기인가? 만기 연장 맞고 나서 이제 은행들한테 돈 막 풀라고 할 건가요? 물가 잡으려 그러면 대출 줄이고 규제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일반 기업들 하게 되면 반발이 있으니까 가장 모래알처럼 돼 있는 자영업자들 하는 거죠.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이러다가 진짜 20%는 코앞에 다가오. 이거 지지율 근데 민주당이 잘해서 지지율이 떨어져야지 되는 건데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국민의힘에
더 못하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더 걱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빠져야 되는데 쟤들끼리 혼자 발 걸려서 넘어지고 있고 윤석열 패거들이 경제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고 심지어 홍보도 모르는 거죠. 윤석열이 앞에 설치고 있는 것들 때문에 계속 깎아먹고 있는데 우리는 법사위만 가져와서 제대로 지켜놓으면 지지율이 확 또 올라갈 텐데 김현정 의원님 그러면 그 금감원에서 이번에 대출 금융위원장 그 대출 연기해야 된다.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밀어붙이면 이 포인트 오늘도 그 발언도 했어요. 네. 그 원내대표가 그 공개 발언 때 지적도 했고. 금융위원장 불러갖고 긴급 예. 저거 하고 좀 하라고 좀 하세요. 지금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려고 포인트 하죠. 딸 게 되게 많은데. 예, 예. 근데 지금 딱 그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그 정책이 MB 아바타라고 MB 예. 저랑 똑같이 시즌2. 간다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금리는 올라가갖고 서민들은 정말 죽겠는데 거기 그 대출 만기 된 거 저기 유예 안 시켜주겠다 이런 거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법인들은 또 법인세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거꾸로 지금 완전히 지금 환율도 1,310원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이제 수출 같은 것도 이제 우리 원화가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훨씬 더 비싼 원자재 가격에 가격이 저희가 또 사갖고 와야 돼.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예. 모든 게 안 좋은데 그러면 거꾸로 또 긴축 재정을 또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현재에 대한 그 진단을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말 맞다라 그 자유시장 경제주의에서 그냥 약육강식으로 그냥 그 힘 있는 사람만 살아남아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건지. 두 번째에 가까울 거라고 봅니다. 서민과 중산층은 알아서 각자 도생하고. 근데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그거 이미 종말을 고한 그렇죠. 저건- 이미 실패한 예, 정세적으로 정책이거든요. 다 지금 하겠다는 건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하는 거죠.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거밖에 내가 모르는 봐도 거죠. 그냥 나 같은 비전문가가 봐도 지금 어차피 물가는 잡으려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구매력이 떨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국민들이 쓸 돈이 없다 그러면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갖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쓸 돈을 아껴게 해주는 그러니까 큰 정부가 돼서 돈을 집행하려면 세수를 많이 걷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수를 누구한테 걷어야 되냐? 대기업과 있는 사람들한테 걷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대기업과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깎아주고 지금 그러니까. 서민들을 뭐 조여든다. 이거 경제 방향 정책 자체가 이거 기조가 안 맞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우리 저 이번 인사 참사 벌어질 때 아니 우리 전 정부에 비하면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 이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서울대 법대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 김주영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형 금감원장 전부 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고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많아요. 네. 그런 학벌에 대한 우월 의식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내가 엘리트 의식들이 받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뭐랄까 우리가 과거에 뭐 이렇게 투쟁 같은 거 할 때 선도 투쟁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따라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국민들의 마음을 사고 국민들이 원하는 거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긴 지금 거꾸로 지금 완전히 가고 있는 거거든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은 어떻게든 국민들 눈치 보고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건 아주 작은 표현으로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거 할 생각이 없고 아 왜 그러지? 그래도 예전보다 낫지 않아요? 본인이 스스로 했던 30대 청년들이 넘칠 것이다. 한 명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괜찮은 사람도 없고 청년으로 주목받았던 사람 하나는 그 안정은 누나로 밝혀져서 사표 쓰고 나갔던 그 정도가 고작입니다. 인사참사라는 인식 자체가 없으니까 진단이 없으니 처방도 안 나오는 것이고 국민들 눈치도 안 보는 거죠. 이런 거 어때요? 이참에 비상 내각을 꾸리셔가지고 네. 민주당 내 노동부 장관 지금 어차피 상임위가 안정해지잖아요. 이래서 거의 18개로 내가 민주당의 지금 장관이면 이렇게 한다 계속 그래서 국민들이 아차 2달 만에 이렇게 망가지는데 차라리 민주당이 됐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또 저래요. 불복. 아니 어차피 불복은 지금 얘네 20%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스리랑카 사태를 보면 맞아. 한번 털고 망하고 가야 돼. 이 사람이 자진 하야나 사퇴를 할 사람이 아니라서 걱정은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반동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네. 어쨌든 뭐 제가 웃긴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민주당 의총에서 굉장히 분위기가 너무 좋았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윤석열 지지율 또 빠졌다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그 한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지지율 빠졌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사실 더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민주당도 좀 긴장해야 된다.
결국은 윤석열이 똥볼 차면 국민들만 고생하거든요. 네, 중간에 여러분들 우리 촛불장터 여러분 네이버와 다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요. 이렇게 비 오는 날 멀리 비 맞고 쇼핑하지 마시고 우리 촛불 시민들이 만들어 가고 있는 촛불장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광고는 요거 하나예요. 네. 품질이 좋습니다. 제가 아니 가격은 비싼 건 없어요. 우리 시민들 제품이라서 되게 싸고 좋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가입하시면 2,000원씩 나눠주니까 촛불 장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 정해놓고 계속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간식거리도 좋고 실제 드시는 것도 좋고 1인 가구들도 많고 요즘은 그 삼식이라고 놀림받는 남자분들 은퇴하시고 집에서 혼자 있는 분들 힘들다 하게 되면 알아주고 뭐가 좋아하는지 직접 한번 골라보라고 하세요. 이게 식사 준비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밥 먹는 것도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장터 같은 데 쇼핑하는 거 하다 보면 의외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으니까 사이트 알려주고 한번 해봐 라고 권해 주십시오. 나는 그 수박 주스하고 갓김치 샀는데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괜찮아요. 네, 제품이 가성비 아주 좋으니까요. 비싼 건 없어요. 많이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방은요. 게시방 시즌 2는 저희가 세트가 이달 말에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네, 이제 좀 무거운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많은 걸 좀 취재를 했는데 민주당 지금 최고위원이 대박이에요. 지금 지금 김현정 위원장이 하루에 전화 몇 통 하나 받으세요? 그거는 말할 수 없죠. 네. 많이 받는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전화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원외 위원장까지 하시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 중앙위 컷오프에 관련되신 분들이 한 405명. 그러니까 253개의 그 의원들 지역구와 또 그 원외 위원장들까지 하면 한 300명 잡고요. 그다음 거기에다가 이제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이 한 63명 정도 돼요. 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363명에다가 여기저기 또 따져보고 뭐 하니까 405명 정도 될 거라고요. 근데 1인 2표니까 800표예요. 근데 8명이 뽑혀요. 그러니까 1인당 100표 정도 획득하면 8등 안에는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이 최고위원 선거가 더 박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고민정 제가 좀 다 얘기해 드릴게요. 고민정 윤현찬은 청와대 출신들이 밀고 있다. 그다음에 서영교는 3선 이상들이 지금 한 지역구 3선에서 나오는 걸 제한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영교가 거기서 앞장서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기저기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게 진짜 중앙이 컷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중앙이 100% 컷오프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잘못하다 정청래도 떨어지겠더라고 보니까. 진짜로. 이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위원이 한 550명 되는데 거기서 또 투표하는 사람은 직선으로 뽑힌 사람들만 그 투표권을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400몇 명이더라고요. 405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저기 경쟁이 심하죠. 네. 근데 지금 출마자들이 한 16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시작도 하기 전에 컷오프가 딱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박찬대 의원님은 뭐 이재명 의원님의 뭐 런닝메이터로 간다. 네, 맞아요. 얘기가 있고. 근데 이 박찬대 의원님이 이게 좀 세신 분이 아니에요. 얌전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당 대표가 가야 되는데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찬대 의원은 그런데 그 설명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논리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세게 나갈 때들은 받아치는데 토론 한번 보시면 논리에선 큰데 당내에서 최고위원으로 이게 먹힐까 이런 걱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기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그 런닝 개념으로 이렇게 나가는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지금 뭐 저기 반명 세력들도 당내에 꽤 있잖아요. 그 세력들과의 그런 가교 역할이 좀 필요해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같이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원내 부대표를 맡아서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옆에도 넓고 여러 군데 뛰고 있는 성격이 워낙 좋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의원하고 사무실이 마주보고 있죠. 그 의원회관에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쁘게 다니고 뭔가 하고는 있는데 지금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최민희 의원이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고 뭐 아직 선언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 정청래, 최민희, 박찬대
정도가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쪽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통과가 될지 컷오프가 될지에 대해서 아주 골치 아파서 오늘도 제가 전화 저도 받는데 누구 찍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얘기들을 꽤 많이 지금 물어오십니다. 보니까 지금 박찬대 저 빠진 분들 한 번씩 해보죠. 박찬대, 윤영찬, 고영인 이쪽은 윤영찬, 고영인은 낙지계고요. 장경태, 정청래 또 누구 있죠? 저기 박영훈. 아 청년, 재학생이죠. 청년 박영훈. 하나, 동작 둘, 이수진 셋, 의원도 넷. 나온다고. 아, 여자는 따로 네. 제가 여자는 양희원형, 고민정, 최민희, 서영교, 동작의 이수진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더 많은데 하여튼 정봉주 전 의원은 안 나오시죠? 아이 오랜만에 참으셨어요. 오랜만에 참으셨어요. 아 참. 지금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참 컷오프 될 만한 뭐 장경태는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 박영훈도 힘들 것 같고 그다음에 윤영찬 고영인 둘 중에 하나는 뭐 이쪽도 전 청와대 출신들이라서 고민정 그러니까 어떻게 고민정 윤영찬 고민정 뭐 고영인으로 갈지 뭐 잘 좀 표를 좀 잘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안정이 100표인가요? 지금 따져보면 표 지금 카운트해보면 한 안정권이 100표인가요? 글쎄요. 한 100표 정도면 안정권 아닐까요? 압도적으로. 최고위원은? 최고예요. 예. 야 이거 머리 싸움 이거. 근데 이게 정말 그 중앙위원들이 아까 좀 쭉 언급하셨잖아요. 국회의원들, 지역위원장, 뭐 지자체장들 다 이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설득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말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죠. 그냥 분위기 휩쓸려서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예. 예전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지방선거 때는 국회의원들이 엄청나게 장난치거든요. 지방선거에. 예. 근데 이제는 아쉬우니까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 구더기 3마리를 이렇게 한쪽으로 가는 끌고 가는 것보다 국회의원 3명 한 방향으로 같이 가는 게 더 힘들다고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 그 정도로 다 지금 저쪽에선 송갑석이 최고위원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송갑석이 있었죠. 있죠. 송갑석이 빠졌고. 송갑석 있다. 네. 동작 이수진 의원은 오늘 2시에 출마 선언한다 그랬던 것 같은데 사실 박지원이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선언한다고 소통관 예약해줄 의원 찾고 있다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묻혀서 안 보이긴 합니다만 가지가지 하는 사람들 얘기 하여간 아이고 참. 야, 어쨌든 이번엔 최고위원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당대표 선거는 좀 김 빠진 선거가 될 것 같고 최고위원 누가 마음에 정하셨어요? 야, 김현정 위원장님 2표 있잖아요. 야 멋지네. 여러 명 있어서 뭐. 그죠? 2표 있잖아요. 자꾸 유도하지 마세요. 또 이러다 저 그냥 얘기합니다. 아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 안 하실 걸 알고 예. 2표 있으시고 또 김현정 위원장님이 또 지역 위원장 또 장이다 보니까 예. 또 제가 볼 때는 몇십 표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아니 이대로 가면 뭐 표를 막 아까 제가 아침에 좀 계산을 해봤거든요. 종성대도 만만치 않게 위험하더라고. 3선 이상은 전부 그 서영교를 민다 이런 얘기가 있고 뭐 청와대 출신들은 윤영찬과 고민정으로 간다. 호남에 누구는 또 송갑석으로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었고 아침에 제가 형 정청래 의원한테 의원님은 누구한테 표를 얻어? 내가 보니까 나올 데가 없는데. 본인은 인터뷰할 때 정청래가 9위가 되면 그것만으로도 최고위원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될 거다는 이게 누가 9위가 되건 8위가 되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8명을 어떻게 뽑느냐 이거 굉장히 머리 아픈 싸움이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윤영찬만 막으면 돼. 송갑석. 윤영찬, 송갑석, 고영인 사람 아닙니다. 고영이는 뭐 어차피 표가 안 나올 거고 컷오프 될 수도 있어요. 초선인데. 저니까 이런 얘기하지 윤영찬은 정말 학을 띄었어요 제가. 어쨌든 절대로 안 되고 송갑석도 그만큼 안 됩니다. 예. 그 둘은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이게 표를 주는 거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요 최고위원관에서는 제가 오늘 밤 10시 반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취재한 게 좀 많은데 제가 이분들이랑 같이 얘기하면 또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제가 혼자 방송에서 오늘 취재한 거 밤에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 준비한 거 좀 말씀해 주시죠. 경제 분야나 이런 것들이라도. 준비한 거 없는데. 없어요? 우리 말씀 안 하시려고 지금. 말씀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 점심에 뭐 먹지? 메뉴나 얘기해줘요. 오. 그것도 궁금하니까. 탕 먹었습니다. 탕. 잘 드셨네. 이 비 오는 날은 뜨끈한 탕 먹는 게 좋죠. 지금 민주당도 사실 속 풀어줄 사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잘 아니 이재명 이끌어줘야 되는데. 의원님이랑 단독으로 점심 회동을 하는 거 뉴스에 나와야 되는 건데. 아니 그냥 몇 명이 차 한잔 했는데 네. 그 점심 약속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에이, 이야. 그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니 그냥 이것저것 네. 그 나라 돌아가는거나 뭐 이런 그 걱정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잘 드시죠? 여전히 뭐 살이 많이 빠져서 사람들이 식사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던데. 건강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지금은 잘 못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시간이 새벽에 없어서. 일어나고 이게 이동 거리도 만만치 않아서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계양산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진짜 운동하고 싶어서 나갔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말만 하다 보니까 본인이 힘든 것도 있고 햇살 사우나라고 하잖아요. 날 좋을 때 뜨거운 데서 땀 흘리는 거. 그 어떤 분이 이제 서영교 의원 수박에 가까운 의원이라고 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나 제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169명 중에 개혁파가 한 20명 정도 겨우 되고요. 그다음 완전 빨간 수박이 20-30명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100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누구를 쳐내면 안 돼요. 그 기호남님이나 왜냐하면 서영교 의원이 잘잘못이 있는데 그래도 현재 지금 경찰국을 막아내는 그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눈치를 보는 데 있어서 사람들 끌고 무서운 와야 거 됩니다. 알고 하니까 소영교 의원 기억하시면 딴 거 아니고 지난번에 행안위 이끌고 있었을 때 네. 적당히 잘 맞고 끌고 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요령도 보여줬고 물론 수박짓 아니냐 이렇게 욕먹을 부분들도 있지만 진짜 빨간 수박들 네, 대놓고 비하면, 수박하는 네. 거에 비하면 서영교 의원 정도는 무난합니다. 우리 언제가 한번 모셔서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그러잖아도 저한테 시사타파 가면 꼭 자기 한번 출연하고 싶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누가요? 서영교. 우리 전대 출신들 서영교 범개혁파 의원들 한 번씩 나오시죠. 그러지 않아도 저랑 맨날 현장에서만 보고 인사하는데 맞아 현장에서 예, 저희가 뭐 아직은 한번 모실게요. 네. 예, 아니면 나중에 우리 김현정 위원장님이 김현정 간사가 되셔서 다 그렇지, 모시고 아니, 오십시오. 모시고 오세요. 내 백으로 딱 간다. 예, 그럼 좋잖아요. 뭐 저는 여러분들 이 안정권 누나 안수경 씨 저희가 취재하는 게 좀 있는데요.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게 엄청난 거짓말을 했어요. 왜냐면 원래 뭐 영상 편집 내가 알기로 이 사람 영상 편집할 줄 몰라요. 그 처음에 전속 사진 담당 보조 업무 했다가 그 이전에 안정권 누나가 과거에 뭘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또 발뺌을 하거든요. 이거는 누가 안정권 누나를 이 홍보실에 꽂아 넣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비선이 이것도 한 전 거거든요. 대통령실에 계신 분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 그 비선 라인이 작용돼서 이런 거지.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영상 편집 웃기지 마세요. 이력서가 제대로 접수되고 그러면 과거 경력서부터 다 나오게 됩니다. 이 민간에서 관에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원래 정부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자신의 양력을 스스로 적어넣게 돼 있고 그중에 뽑아서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이분은 어느 학교 출신으로 뭘 했고 경력이 어떻고 그걸 쭉 소개해 주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식 루트가 아닌 진짜 거죠. 이 사람 얘기는 하기 싫은데 얘 박지원이는 왜 갑자기 지가 김동연 위원장을 만나고 다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 만나갖고 이번 주 자기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러고 온 국민 44%가 나를 미친 겁니까? 상태가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얘는 근데 뭐예요? 우상호 위원장이 오늘 먼저 밥 먹자 얘기했어요. 그렇게 해서 불러서 밥을 먹은 거고 그러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분이나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특혜를 줄 만한 근거가 없어서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거죠. 그러니까 상처 받았겠지. 그리고 나 아파요. 슬퍼요. 근데 나 당대표 할 거야. 그러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공천 중과 잘못했다. 방탄국회였었다.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 데는 입을 닫게끔 만들어야죠. 아니 우상호 위원장이 6개월 기준이 있어서 당무위원회 의결로는 이미 저기 결론을 냈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재논의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경우들 많아요.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거죠 아이고. 그냥. 참 우리 전당대회 일정 관련해 가지고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오늘 그 예비 경선일 29일이었거든요. 7월 29일. 하루 28일로 당겨졌어요. 땡겨졌죠. 예, 하루 제가 당겨졌고. 28일 날 컷오프 당하는 거죠 일단. 그렇죠. 예비 경선이 네. 28일이고
그 투개표 일정도 지금 나왔는데요. 8월 6일부터 강원, 경북, 대구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일곱 군데 권역으로 해서 이제 8월 27일 날 서울 경기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서 좀 하고 한번 그래도 예, 봐주세요. 나중에 저희 그거 좀 보내주시면 예. 저희가 거기 현장에서 텐트 치고 저희 또 밖에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두 번에 나눠서 하는데 1차는 8월 14일 날 이렇게 하고요. 8월 12, 13일에서 14일 날 발표하고 그다음에 2차 국민 여론조사는 이제 8월 26, 27일 날 양일간 실시해서 28일 날 발표하는. 최종 전에 한번 하는. 예, 그래서 순서를 아마도 그 우리 당원들 숫자가 적은 지역부터 이렇게 쭉 많은 지역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 밑에서부터 올라왔는데 예. 지금 권리당원 작은 숫자로부터. 예, 이번에는 강원, 경북, 대구, 제주, 인천, 울산, 경남, 부산, 세종, 충북, 충남, 대전, 그리고 전북과 전남, 광주 거쳐서 경기, 서울 끝납니다. 예. 장소도 정해졌나요? 뭐 강원도 같으면 원주 체육관 뭐 이런 식으로 뭐 다 있나? 그게? 장소는 오늘 아직 안 장소는 나왔죠?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장소 장소는 나오면 아직 저희가 안 미리 그 좀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왔어요. 예. 8월 7일, 14일, 21일, 28일, 8월에 4주 동안은 주말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정치 클리핑 해야지. 이제. 뜨거운 8월 여름이 되겠네요. 큰일이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그거 파일로 전당대- 있으면 나중에 하나만 좀 주세요. 전당대가 좀 흥행을 좀 해야 되는데 그 흥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순회 그 투개표 일정도 좀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잡은 건데 네. 이거 외에도 좀 더 좀 흥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낼 필요는 좀 우리 있는데. 도정환 위원장님이 흥행이나 이런 쪽에서는 좀 그렇게 두각을 드러내는 분은 아니어서 네. 뭔가 좀 밑에 있는 부위원장이나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8월 6일부터 이제 첫 대구 그다음에 강원, 경북, 대구. 강원, 경북, 대구에서 이제 연설하고 첫 막 지지 연설하면서 현장 투표하고 네. 대구에서 실제로 하고. 이제 온라인 투표는 8월 3일부터 그렇죠. 시작해요. 예. 그 온라인 투표 결과가 8월 6일 날 발표하면서 네, 현장 맞습니다. 투표도 같이 하는 거. 맞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막 달아오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8월 6일 날부터 다 같이 하시죠? 어떤 같이 다 움직이시죠? 모르겠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그렇게 저희 되겠죠. 같이 하니까 항상 저희 텐트 찾아오시면 우리 계곡본 있을 알겠습니다. 겁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그 민주연구원에서 네. 그 대선지선 평가를 기초로 해가지고 그 FGI 이렇게 해서 당 혁신 플랜 이거를 내일 이제 발표를 해요. 네. 예, 저희 비대위원도 같이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한 10가지 정도 그걸 발표할 것 같아요. FGI의 대상은 정해졌나요? 그러면 이미 다 한 거죠. 다 네. 어떤 층을 대상으로? 어디서요, 장소는? 우리 그 당대표실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 그 최고위 이제 비대위 중계해 회의하는- 주나? 중계하겠죠. 왜냐하면 공개 일정 아니겠어요? 그래요. 비공개려나? 더 델리 민주도 있으니까 그죠? 그걸로 예, 나갈 예, 가능성이 예. 있고. 아니 심층 면접 그룹이 누군지가 궁금해서. 나는 궁금한 게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봤기 비상대책위원 하시다가 이번에 전당대회 마무리하고 예. 새 지도부에게 옮겨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뭐 하세요? 지역에서 바꿔라야죠. 그럼 1년 8개월 후. 제가 금방 와요, 금방. 예, 하루에 막 일정 어떨 때막 열 아. 군데씩 다니고 그래요. 더 원협 회장으로 또 바쁘시고 그러니까. 예. 이동학이 당대표 나온다고요? 뭐 나올 수는 있죠. 뭐 나오는 거 뭐라고 할 거 있습니까? 이번에도 다 제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네.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이동학 말투. 그리고 제가 월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그 당원들 청원 제도 우리 도입한다 네. 했잖아요. 네, 그 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좀 나왔는데 그게 5만 명이 이렇게 청원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청와대 국민청원을 다시 민주당 내로 되살려서 저는 20만이었는데 지금 5만 정도로 해서 네. 답을 주는 걸로 끌고 가겠다. 민주당의 의견 수렴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필요한 제도죠. 예, 그래서 한 2만 명 넘으면 저 최고위에 보고하고 5만 명 넘으면 답변을 하는. 예, 그래서 청원 시작 조건은 100명이 동의되면 시작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원의 참여 조건은 이제 한 번이라도 당비를 납부한 당원인데 그게 한 230만 명 된답니다. 네, 이 네. 관리자 승인 부분에 있어 저는 늘 얘기하고 싶은데 실명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부하거나 뭐 승인했거나 하는 건 책임지고 그렇게 해놔야 그 청원이 중간에 묻히는 게 없어야 되는데 이 직함 뒤에 숨는 일들이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 저를 끊임없이 욕했던 인간을 저희가 고소해서 어제 재판까지 갔다 왔어요.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럼요.
검사가 벌금형을 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정식 재판을 청구했죠. 저는 끝까지 저희가 가서 판사가 증인 신청을 개실장을 했어요. 아, 그래갖고 끊임없이 저희가 끝까지 이번에도 저희가 한 30명 고소합니다. 30명 고소를 명단을 제가 앞부분만 알려줄 거예요.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뭐 보이스피싱 말 꺼내는 사람들 다 저희가 고소 조치를 이번 주 안에 다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 재판까지 다 끝까지 지켜봐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똥파리였어요 그 사람은. 서정적 땡땡이에요 아이디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제 춘천까지 가고 저희가 재판하고 왔어요. 예. 끝까지 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택 김현정 구독 안 하신 분들 빨리 구독해 주시고요. 평택 김현정 2만 명 빨리 갑시다. 평택 김현정. 박지현은 제가 밤에 까드릴게요. 네, 우리 정당 관계자들이 대놓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네, 마지막으로 한 분씩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 선생님부터. 네. 요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도 안정되고 스케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민주당 당원 가입 안 하신 분들은 얼른 가입하시고요. 이 당원들의 축제가 될 수 있게 당대표 최고위원 잘 뽑아볼 수 있도록 저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김현정 비대위원. 네, 다들 아시겠지만 경제가 정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민생 챙기는데 여야 없이 그 정부도 그렇고 여야도 같이 거기에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지금 국회는 계속 그 원구성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그 정부도 지금 자꾸 뭐 정치 보복이나 그 친북몰이 이런 쪽으로 자꾸 포커싱을 맞추고 자꾸 다른 거로 이슈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보여서 참 안타까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선명야당 유능한 민생정당의 이미지를 갖고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어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 룰 같은 거 관련했을 때 저도 정말 그 우리 당원들의 힘을 네. 참 느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를 여기 당원 청원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많이 의사를 그 당의 결정에 그렇게 그 반영할 수 있는 제도들을 더 많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갔을 때는 당 대표도 당원들 직선제로 그렇게 그럼요. 가야 될 권리당원 기반들을 계속 사실 우리 역사가 직선제 쟁취하는 역사 아닙니까? 그럼요. 네. 충분히 24년에 꼭 국회에 들어가셔도 꼭 그 마음 변치 마세요. 저는 안 변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노정열 네. 방송인. 김현정 비대위원님 하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지난번 저희가 몇 차례 민주당 당사 앞에서 작년에는 뭐 개혁과 민생 같이 하라고 이렇게 시위를 했는데 저희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으로 이렇게 정착될 수 있도록 잘 담아주시고 서승만 박사님 계속 올려주셔서 네. 서승만 박사 노정열이 요즘에 10시야 TV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오늘 7시에 역사학자의 시대 읽기 전호영 박사님과 방송 준비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10시 반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관해서 좀 여러분들의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지키면 죽겠죠. 오늘 방송 안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약속 웬만하면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평택 김현정 구독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